여기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삼천각을 표현하는 말. 걸어서는 들어가도 작은 자동차를 타고 오는 사람은 없다. 야, 이거 의미가 있다. 괜찮네. 높으신 양반들만 드러나는 요정이었다는 거고요. 네네. 일단 5,800평 정도 돼요. 우와. 굉장히 넓은 곳이고 털을 잡는데 군 공병대가 투입됐다는 이야기. 돈이 투입됐다. 아니 요정을 짓는데 무슨 공병대가 투입이 그러니까요. 관청각을 지금 주체가 누구나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네. 바로 중앙정보부. 이야. 그때 최고로 힘센 중앙정보부인데 72년 7월 4일 날 실사 남북 공동성명. 당시 이제 이구락 정보부장이 그렇게 발표한 다음부터 북악산 깊은 곳에서 비밀 공사가 이제 착착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고로 잘 나갈 때 지하 벙커 같은 관제 요정이 쫙 하나 들어서게 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생각은 이랬던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고 북한에서 접식자 회담을 해서 대표가 내려와요. 네. 야, 내려오는데 뭘 해줘야 되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나간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 그지.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뭐 화려하게 접대를 했는데 뭐 없어 할 때가 어떡하지? 그럼 중정에서 요정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잘 나가던 청운각의 10배 크기로 지은 거고 한꺼번에 한 500명에서 600명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500명이 되는구나. 실제로 여기가 이제 남북 그 적십자 대표단들끼리 모여가지고 만찬 장소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유신 체제 때 요정 정치의 본부처럼 사용이 됩니다. 아, 근데 그 요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나라에서 또 굳이 또 이렇게 지을 건 또 뭐예요? 그런 이유가 또 있나요? 요정에 대해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되면은 경제 개발에서 국력이 팽창하는 단계였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적에 비밀 교섭할 수 있는 비밀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정이 순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뭐 나라가 하는 일 그냥 공공연하게 여기 소탈하게 여기 이제 설렁탕집 가가지고 얘기합시다 이럴 수 없는 거고 남북 협상하는데 뭔가 보안도 필요하고 비밀 공간으로 사용할 곳이 지금 같이 없잖아요.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 없을 거고. 그렇죠. 1960년대, 70년대는 상황이 달랐으니까 요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중앙정보부는 비밀 공간인 삼천각 이외에도요. 네네. 대통령을 위한 안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으로 유명한 궁정동 안가. 바로 그곳이죠. 이 궁정동 안가는요. 1960년대 후반에 비공식적인 고위 당정회의 장소로 활용하려고 만들었는데요. 대통령만을 위한 비밀 연회장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안가는 안전가옥의 준말입니다. 그 안전가옥은 세계 모든 나라 정보기관들이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비밀 공간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간첩이라든가 외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도청하기 어려운 이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안전가옥으로 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보부가 그 비밀 공간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죠. 그 중앙정보부로서는 청와대 주변에 민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비밀리에 경계 업무를 하면 청와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기능도 있는 겁니다. 청와대 소유 안전가옥을 공개를 했어요. 궁정동에 6개 동이 있었고 그리고 삼청동에 3개 동, 청운동에 3개 동, 그 시점까지는 12개가 있었다. 안가라고 하면 저는 궁정동 안가만 들어봤었는데 12도 이렇게 많았다니까 좀 놀랍네요. 저거는 서울에만 있는 거예요. 아, 서울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경기도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잖아요. 경비 이런 거기 때문에 지방 곳곳에 아마 보안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가들 그런 것들 만들어 놨는데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정보기관 내에서도 국소수 관련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때 마침 이제 비서실에 근무할 때입니다.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서교동 가면
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보부에서 차가 와서 거기서 이제 타고 가시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제 비밀이죠. 그 안가라는 것은. 예, 그래 갔다가 한 몇 시간 만에 나오시더니만 국회 출마하라고 그런다 각하가. 그런데 고속도로 오시다가 말고 무슨 무소속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무소속. 공화당이 아니고. 그럼 제대로 국민의 평가를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소속에서 그때 최영우 의원하고 같이 동반 당선이 됐죠. 1위로. 그 당시에 안가라는 것은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회합을 많이 했죠. 안가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뭔가 또 뭐가 이제 하나 이슈가 이제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우락 씨가 사실 안가와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궁정동 안가에서 이우락 씨가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바꾸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게 뭐냐면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 개헌 이후로 71년 마지막 선거에서 이제 김대중 후보에게 격차가 얼마 안 난 상태에서 이기다 보니까 그때 이우락을 궁정동 안가에 불러놓고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우락이 5명의 비밀 공작원들과 궁정동에 기거하면서 만든 헌법이 유신 헌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신 체제가 구축되고 2년 있다가 유경수 여사가 피살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더 늘어났다. 역시 그 이후에 이제 궁정동 안가가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연회장? 뭐 이렇게 조금 이용이 되게 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안전가옥이라고 했는데 안전한 게 놀기 안전한 느낌. 그러니까 이때 안가에서 사용하던 용어도 따로 있었다 그래요. 소행사, 대행사 이렇게 불렀는데 뭘 것 같아요? 소행사, 대행사. 소행사가 노는 거? VIP가 오는 게 대행사고. 그죠? VIP는 다 껴 있는데 아, 그래요? 대통령부터 경호실장, 비서실장, 중정부장 다 끼면 이건 대행사다. 아니고 그냥 대통령만 있다 이러면 소행사다.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김재규의 말에 의한 말이죠. 궁정동 안가를 다녀간 연예인만 100명이 정도가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지 사실. 근데 안가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고위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표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말을 걸기 전에는 절대 먼저 응석을 부리면 안 된다.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는 조선시대 말도 비슷한 거 써야 되고 앞뒤에는 반드시 각하. 간단치 않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죠. 안가가 안전가옥이잖아요. 네. 근데 안전가옥에서 대통령이 시해당했어요. 이게 이제 안전하다는 게 중앙정보부장이 중정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당시 이제 비서실장도 중정부장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비가 철저한 거죠.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던 중정부장이 총을 쐈으니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좀 탄생한 거죠.